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행마를 했고요. 오늘은 행마에서 공격 부분, 공격의 묘는 어떻게 운영한다 하는 공격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격에는 여러 가지 원리와 요령과 급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변에서의 행마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걸 읽기 위해서 행마의 요령을 조금 아시면 구체적인 사례하고 해서 한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두점머리, 석점머리의 경우는 무조건 두들겨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마를 해야 좋은 모양이 된다 하는 얘기죠. 한 예로 여기 두 점이 있습니다. 흙이 삼삼을 들어왔습니다. 요새 AI 시대라 삼삼 많이 들어오죠. 이렇게 왔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뒀습니다. 흙이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두점머리를 두들긴 거죠. 그죠? 두점머리를. 무조건 좋은 겁니다. 두점을 두드리는 형태가. 그랬을 때 백이 다시 밑으로 제치면 흙이 한 번 더 퇴로를 차단하는 이런 행마법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정석인데 귀에서의 정석인데 단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뻗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읽고 백이 이런 식으로 잡으면 흙이 다시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백이 요걸 때리면 흙은 두 점을 이런 식으로 취하는 이게 하나의 부분 정석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두점머리의 경우는 무조건 흙이나 백이나 그런 형태가 나타나면 두점머리는 두들겨라. 두들기는 형태가 모양이 상대도를 발전을 제한을 하고 자기돌이 튼튼해지는 행마의 요령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 중에 석점머리도 똑같습니다. 석점머리의 경우도 두들기는 것이 좋습니다. 두점머리나 석점머리나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과감하게 두들겨서 행마법을 요령을 터득하시면 훨씬 더 활기 있는 바둑이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사례로 이렇게 석점머리입니다. 석점머리의 경우도 두들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두면 다시 이 형태의 경우도 같이 또 두들겨서 단수하고 세 마리 잡는 형태의 아까 흙에 두점머리 때렸을 때도 같이 단수 쳐가지고 같이 막아가지고 발전을 한 번 더 제한하듯이 흙이 한 번 더 제한하는 이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두점머리나 석점머리는 때리고 그 전에 행마법으로 그 직전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흙은 날일자로 이렇게 가는 거는 잘못된 수입니다. 왜? 두점머리를 때리려고 가지 않고 늦춰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방향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집은 많이 형태를 갖췄지만은 상대한테 주는 압박감이 덜하죠. 이럴 경우는 백이 이런 식으로 두죠. 그럼 백이 이렇게 흙이 밀더라도 한 발 먼저 나가는 거죠. 행마에서 중앙이든 변이든 한 발 앞서 나가는 행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가 지금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점머리는 공배를 꽉 채우기 위해서 석점머리도 공배를 꽉 채우기 위해서 두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점머리가 나타났다면 상대도를 꽉 공배를 채워서 밀어야 되죠. 자, 그러면 상대가 두점머리 안 막기 위해서 뻗습니다. 석점머리가 됐죠. 석점머리도 날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석점머리도 때리기 위해서, 두들기 위해서 꽉 공배를 채워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석점머리를 때리는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석점머리가 나타나면 과감하게 때려야 됩니다. 발전 더 못하게. 그래서 상대가 제쳐오면 요번에도 같이 맞제끼는 이런 행마로
중반전의 행마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 두점머리, 석점머리는 두드리자 하는 거를 바둑경경에서 행마의 기본 요령으로 습득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그 행마법 중에 하나가 양호구, 호구가 두 개가 있는 것은 굉장히 탄력적이고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호구는 탄력적이고 좋은 모양이라는 사례를 같이 공부해보고, 이런 형태 나타날 경우는 양호구로 해서 내 모양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경우에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백이 여기를 단수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이. 그럼 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단수된 데를 이으면 어떻게 돼요? 빈 삼각이 나타났습니다. 빈 삼각. 삼각형의 빈 삼각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악수다 하는 바둑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빈 삼각을 두면 안 됩니다. 빈 삼각을 두고 더더구나 지금 이 형태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삿갓형이 됐습니다. 삿갓 모자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돌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배열이 짜지게 됐죠. 그 원인이 단수를 친 돌을 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 삼각이 하나 나타나고 삿갓형이 됐기 때문에 우형의 대표적인, 나쁜 형태의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는 게 잘못된 거고요. 여기서 상대가 단수를 불렀을 때 나도 같이 단수를 친다 이거죠. 같이. 그래서 상대가 단수 친 돌을 떼이면 나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호구를 치면 뭐가 돼요? 호구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양호구가 되는 거죠. 양호구 형태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면 뻗어주고요. 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된다? 뻗고요. 자, 양호구에서 활짝 피었습니다. 상대가 물론 실리적으로 돌아가면서 집을 갖춰나가지만 나는 중앙의 발전성에서 양호구 형태로 튼튼하게 뻗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투, 중앙에서의 전투에서는 흙이 훨씬 더 유리한 형태를 갖추게 됐죠. 고목에서 이런 형태가 있죠. 고목에서 이런 식으로 소목에서 이런 형태인데 한 칸 높이 걸쳤습니다. 근데 백이 흙이 거친 옆쪽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쳤죠. 제치니까 자기 편 쪽을 뻗고요. 그래서 호구를 쳤습니다. 호구를 쳤더니 발전 하려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호구로 다시 방어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뻗어줘야 되는데 백이 뻗어주고 흙도 이런 식으로 뻗어주죠. 이런 식으로 두 점머리 때리려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석점머리 때리려고 가고 백은 시리를 찾아가고 흙은 세력과 중앙을 향해서 가는 행마법 이렇게 가면 이게 이 부분 정석으로 완성형이 되는 건데 백이 여기서 욕심을 부려서 양호구를 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끼는 거는 우선 흙이 단수를 쳤을 경우 어떻게 되겠죠? 백은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백은 있는 순간 빈 삼각이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그러졌죠. 형태가. 단수를 치고 흙이 뻗어버리면 양호구가 뻗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양호구 형태에서 뻗기 시작하니까 상당한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단수 쳐야 일단 우그러져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단수 쳐서 이런 식으로 있고 또 밀고 꽉 밀어서 튼튼하게 제친다 그러면 한번 끊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왜? 자기들이 자충으로 상대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양호구는 좋은 형태다 하는 거에 행마법이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상대가 무리하게 이런 형태에서도 제쳐오면 단수를 쳐서 빈 삼각을 유도를 하고 빈 삼각을 상대한테 한번 유도시키고 양호구를 계속해서 갖춰가는 행마법이 바른 행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점머리, 석점머리 두드리고 양호구는 탄력적이고 좋은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타나는 게 호점을 추구하는 행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이 여기 있는데 흙이 하나 걸쳤습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눈목자로 이런 식으로 크게 받았습니다. 그때 흙이 이런 식으로 뻗었거든요.
그랬더니 백이 여기를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귀를 붙이는데 흙은 다른 곳에 뒀어요. 큰 곳에. 근데 백이 이렇게 뒀어요. 백이 이쪽에서 협고하는 자세를 갖췄는데 흙이 1, 2전 형태 아닙니까? 1, 2, 2전이니까 또 손 빼고 또 큰 데를 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백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온 장면입니다. 끈차하고 밑에서부터 끈차하니까 흙이 이런 식으로 안 된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런 식으로 호구 자리를 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하면 백은 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약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 일단이 둥둥둥둥 중앙으로 떠다니는 형태가 되어 있죠. 안형이 없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격을 당하는 자세를 갖춘 거죠. 흙이. 그렇게 되면 백이 주도권을 잡고 바둑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흙의 행마가 여기서 나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가 약한 쪽으로 기대기 전법으로 상대의 돌에 기대기 전법으로 기대므로써 내 돌의 보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허점을 추구하는 상대의 허점을 약한 돌을 추구하는 행마법으로 이렇게 옆으로 부딪혀 봅니다.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이제 막으면 이런 식으로 막으면 두 마리가 죽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혀 오면 백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연결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편, 이쪽 자기 편하고 연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누르죠. 이쪽 돌을. 그러니까 행마가 이쪽에서 누르면 중앙으로 확 피면서 변으로 발전하려던 백이 제압을 위에서 누르는 형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거를 단순히 수습만, 연결만 급급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약한 돌에 기대어가지고 상대의 약한 돌의 허점을 추궁해서 자기 돌을 보강하는 행마법이 기본 행마법의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중반전에서 행마할 때 상대한테 급소 자리에 들어오더라도 상대 돌이 약한 돌이 있으면 그쪽 돌에 기대가지고 자기 돌을 수습하는 이런 발상과 방향 전환이 행마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행마법은 용머리, 소위 말해서 뱀, 사두라고 그러대요. 사두, 뱀머리. 용머리 행마법은 굉장히 힘찬 행마입니다. 힘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튼튼하면서도 장래에 굉장히 발전성이 강한 그런 돌의 배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흙이 이런 식으로 제끼니까 이렇게 제치니까 백이 여기 약점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흙이 이렇게 호구를 치면 호구는 튼튼하고 좋고 특히 양호구는 좋다고 그랬는데 호구로 지키는 것은 이쪽 돌에 대한 보강과 응원을 하는 거지만 자기 돌에 제자리 뛰게 하는 느낌이 있죠. 저쪽 돌에 대한 영향은 백돌에 대한 영향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지키는데 급급한 형태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돌과 돌이 부딪힌 경계선을 이루는 데는 용머리 먼저 한 발 앞서서 머리를 내민다 이거죠. 용머리로 밀고 나가면 여기는 제자리죠. 자기 자리에서 집을 지키는데 급급한 거고 이 행마법은 상대도의 집을 납작하게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거죠. 한 발 앞서가면서 이런 식으로 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돌과 돌이 부딪히는 이 부분이 경계선일 때 날짜. 백이 또 이런 식으로 날짜 되면 백은 이쪽으로 확 피죠. 흙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이쪽으로 확 피죠. 자, 이렇게 된 거 형태하고 지금 이런 형태하고 아까 같이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하고는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약점이 있는 이 상태의 경우는 과감하게 집에 급급하지 말고 집 짓기에 급급하지 말고 계속 강한 세력을 구축하는 식의 행마법으로 머리를 내미는 행마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머리 행마법을 밀고 계속해서 강하게 밀고 내 집이 좀 깨지더라도
깨지더라도 상대 집을 깨면서 대세점을 계속 찾아가는 행마법. 바둑에서 대세점이 강할수록 힘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대세점이란 요초죠. 요충지. 요충지는 먼저 딱 장악을 하고 있으면 바둑 두기가 편하고 집이 크게 되고 싸움이 붙었을 때도 유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머리가 힘찬 행마다 하는 거를 다시 행마법에서 말씀을 드리고요.